우리 지어서 아우 M7 테마주 이래가 M7 ETF 이런 거 가입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조금만 공부를 더 해서 그중에 좋은 기업을 사시면 돼요. 왜? 바구니에 썩은 계란도 같이 담고 가시냐는 거죠. 蘇先生の幸せ投資教室。 네, 고객님들 안녕하십니까. 전쟁 때 같이 시장 리스크로 같이 내렸다가 올라갈 때는 좀 모양이 다르죠, 그죠? 좋은 기업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탈 공부하는 거 정말로 잊지 말으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입니다. 테슬라,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지금 350불 언저리대로 떨어져 있는데 370불부터 400불까지가 머스크가 자기 개인 돈 들여가지고 몇 조치인가 주식 샀던 그 구간이에요. 그죠? 그거 구간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어요. 203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엄청 팔고 전기차도 많이 팔고 하여튼 시가총액을 8조 달러를 해야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테슬라는 지금 수급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구간에 가 있어요. 스페이스X가 작년에요. 50억 달러 적자 그리고 매출이 1,500억 달러?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2조 달러 가면 PR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장주의 대명사가 테슬라에서 스페이스X로 옮겨갈 수 있어. 그러면 미국의 성장주 좋아하는 사람들 포트폴리오에 그럼 테슬라 좀 줄이고 요거 좀 살까? 이런 움직임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회사 펀더멘탈은 원래가 힘들죠. 그죠? 원래 펀더멘탈로 올라간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PER이 150배가 넘죠. 그죠? 그런데다가 이번 1분기 때 아마 자동차 판매 대수가 컨센이 370만 대인데 350만 대로 줄어들 거다 그러고 ESSD 배터리 설치 용량이 4분기 때 14.4기가였는데 이번에는 8.8기가 이런 정도로 줄어든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나는 좋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좋아요. 전기차 좋아요. 그다음 자율주행 좋아요. 이러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걸 믿고 끝까지 가볼 수는 있는데 비중을 너무 헤비하게 갖고 있다가 얘는 안 올라가고 스페이스X 자꾸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테슬라 팔아서 스페이스X 자꾸 가고 이러면 조절이 이렇게 가면 그분들 좀 견디기가 좀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애플입니다. 애플은 투자 안 하죠. 그죠? 밸류업 기업입니다. 1년에 1,100억 달러 정도 벌어서 그걸로 몽땅 다 주주하는 자본적 지출을 1년에 100억 달러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고 위로 막 솟구쳐 가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1분기 앱 수수료 성장이 시장 예상치가 한 14% 정도였는데 이번에 7%, 8%밖에 안 나온대요. 그런데다가 가장 큰 게 반도체 가격이 올랐으니까 아마 판매량에도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고 마진이 좀 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이 기업은 밸류업 기업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애플 폰에 대한 매니어들이 있죠. 그죠? 미국 시장에서 탄탄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하방이 열려 있거나 그런 기업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방이 확 열려 있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애플보다는 한국에 있는 밸류업 기업들이 훨씬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는 이제 판단의 문제예요. 그죠? 내가 한국에 있는 밸류업을 살 건가? 미국에 있는 애플 밸류업을 살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얘도 지금 위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의 전개 방향은 아니에요. 가장 큰 게 핸드폰 쪽은 이익이 줄어요.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그냥 소소하다. 다음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은 간밤에 이 회사의 제프 베이저스 CEO가 이제 AI로 해가지고 우리 150억 달러나 벌었어요. 이 얘기하면서 주가가 간밤에 한 5, 6% 껑충 뛰었어요. 그래도 여기서 위로 랠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도 AI 데이터 센터에 돈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런데다가 또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면 얘도 우주 항공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하느라고 투자를 또 계속 늘려야 될 거고
그 대신에 하방은 다른 회사보다는 하방이 튼튼하다. 왜냐? 얘가 뭐 소프트웨어 뭐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클라우드 사업으로 전체 버는 돈의 70%를 클라우드로 벌고 나머지 얘도 검색해요. 자기 상품 검색 이런 거, 광고 수입 생기는 거 이런 걸로 전체 어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가 뭐 특별하게 뭐 주가가 막 200불 밑으로 많이 내려가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엔트로픽 이슈에서 좀 자유롭고 그 대신에 이제 자본적 지출 많이 하는 거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이 회사도 AI 모델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니까 엔트로픽에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은 미국에 있는 성장주 중에서는 한 가운데 정도 뭐 그래도 안전한 그래도 하방이 좀 튼튼한 그런 기업이다.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거냐? 그러려면 시장에서는 2028년이라 그러는데 자본적 지출 줄어들어야겠죠. 그죠? 클라우드로 돈 열심히 잘 벌고 있고 AI 때문에 우리 돈 잘 번대요, 지금. 그 돈 잘 번다 그러니까 AI 기업들 주가가 더 좋을 것 같고 반도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현재에서 봤을 때 위가 막 한없이 열려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캐펙스 부담을 여전히 지고 있다. 캐펙스가 좀 줄어들면 주가가 더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런데 AI로 이제 돈 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뭐 AI 버블론 이런 거 조금 있으면 점점 없어질 거예요. 엔트로피도 돈 많이 벌고 챗GPT도 돈 많이 벌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존은 어떻게 보면 따라가면 먹을 게 없을 것 같고 그 대신에 뷰가 달라지면 몰라도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알파벳이에요. 알파벳이 글로벌 시가총액 2위인데 알파벳은 이런 애들하고 좀 달라요. 첫째, 알파벳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에요. 메타처럼 검색 광고 기업이야. 인터넷 검색, 유튜브 이 광고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요 얘가요 AI 반도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대요. 빅테크들 중에 대략 한 500만 개 이상 갖고 있다 그러는데 H100 기준으로 그 중에 380만 개 그 정도가 자체 생산한 TPU AI 칩이래요. 텐서 프로세스 유닛을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대요. 자기가 자체 생산하니까 자기 자체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로 만들어진 물론 브로드컴에 통신 시스템을 붙이고 통신 소프트웨어를 붙여서 TSMC에서 만든 거겠죠. 그걸 380만 개나 자기 이름으로 개발한 걸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본적 지출이 다른 회사보다는 적게 하면서도 높은 AI 개발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 중에 가장 많은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회사랑은 좀 다르다. 그리고 또 있죠. 제미나이 AI 모델도 잘해. 잘하니까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잘 안 낮아지려고 그래요. 당연히 본업에서 이번 분기 이익도 컨센보다가 잘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그죠? 왜냐하면 아까 메타도 말씀드렸지만 광고 경기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미국 경기 좋으니까. 그런데다가 최근 들어서 엔스로픽에 공급할 TPU 이것도 브로드컴하고 함께 계약을 했어요. 3.5기가에 대한 반도체 용량을 함께 제공해 주기로 했다 그래요. 그거는 굉장히 큰 이슈죠, 그죠? 그러니까 브로드컴도 막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알파벳은 마이크로소프트랑은 소프트웨어 때문에 다르고,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아마존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얘도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많이 누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리는데 전체 중에 한 40%는 엔비디아 거 쓰는 것 같아요. 나머지 60%는 자체가 설계한 반도체를 쓰고 있으니까 여전히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요. 원래도 막 진짜 채권 막 100년짜리 채권 찍어가지고 자기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 더하기 채권 찍은 돈까지 포함해서 자본적 지출을 해가지고 원래 1850억 달러나 자본적 지출을 한다고 그래요. 아마존이 2000억 달러 하는데 자기 자체 개발한 것도 같이 하니까 분명히 2000억 달러 쓰는 회사보다는 더 많은 컴퓨팅 용량을 알파벳은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간다. 시장이 좋아하는 선호도가 좀 다르다. 거기다가 워렌 버핏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M7 중에는 AI 세상에서 희망이 제법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보이는 가시성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딱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연초 대비 많이 안 내렸죠, 그죠? M7 중에 엔비디아 알파벳은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이 두 개 기업은. 엔비디아는 지금 이제 183불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시장에서 계속 디레이팅 시켜요. 이익은 이렇게 느는데 이 기업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워드로 PER이 뭐 좋아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20배 밑으로 가 있고 뭐 싫어하는 사람 기준으로도 뭐 20 한두 배 S&P 평균보다가 낮아요. 한국의 반도체도 똑같아요. 그죠? 미국의 반도체도 비슷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PER이 5배. 한국도 뭐 5배, 내년 기준은 3점 몇 배 이래요. 그죠?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예요. 와, 이 사이클 끝나면 어떡하나. 엔비디아에도 똑같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이 사이클 2028년에 끝나면 어떡하나. 지금부터는 좋다는 뉴스 나올 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익은 매 분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멀티플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어느 선에서 만날 거다. 그리고 2028년이 과연 피크일까요? 제가 반도체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데이터 센터 내에 AI 반도체 수요도 25배가 늘어난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2028년이 피크일까요? 저는 이건 시장의 편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S&P 평균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 잘 못 내려요. 그러면 이제 안 내려요. 엔비디아가요. 내년 말까지 1조 달러의 매출을 확보해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주문 받은 것만. 추가되는 건 빼고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1조 달러 넘겠죠. 그죠? 근데 또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베라 루빈이 생각보다 많이 생산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 HBM이 모자라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 봐야 그거는 공급망 리스크인데 그건 또 반도체니까요. 그죠? 그래 엔비디아가 좋을까? 삼성전자가 좋을까? 뭐 브로드컴이 좋을까? TSMC가 좋을까? 이걸 이제 각자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너스 코너. 미국에 현재 상장돼 있는 기업인데 M7은 아닌데 외국 기업이었는데 시가총액 큰 거 TSMC가 있죠. 그죠? 또 뭐 M7은 아닌데 시총이 만만찮게 테슬라에 육박하는 브로드컴, TSMC 두 개 기업.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브로드컴은 밸류가 좀 높아요. 그죠? 밸류가 높은데 최근 들어서 알파벳하고 엔트로픽에 3.5기가의 컴퓨팅 용량 공급하는 거, 그 다음에 또 2031년까지 알파벳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했다는 뉴스, 요 뉴스에 브로드컴도 다시 350불대로 올라와 있고요. TSMC는 지금부터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아마 평균 CAGR로 30% 이상 어닝이 증가할 거라고 그래요.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다. 시간에 기대서 투자하기 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늘어나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하지만 그분들 제가 언젠가는 반도체 팔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펀더멘탈이 꺾이면 팔자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반드시 제가 유튜브에 언급한 기업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나쁜 뉴스가 있으면 나쁜 뉴스 있는 것도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리 지어서 아우 M7 테마주 이래가 M7 ETF 이런 것 가입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조금만 공부를 더해서 그중에 좋은 기업을 사시면 돼요. 왜? 바구니에 썩은 계란도 같이 담고 가시냐는 거죠. 스스로 ETF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엔트로픽한테 구독료 좀 내고 야, 나 ETF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는데 네가 자동 매매할 수 있게 알고리즘 한번 짜줘봐. 그럼 걔가 짜줄지도 몰라요. 내가 만든 ETF 비중을 걔한테 알려주고 이거를 증권사 HTS랑 뭐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걔가 이렇게 해줄지도 몰라요. 아마 해줄걸요? 지금 안 되면 조금 있으면 해줄 거예요 아마. 그런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